계속해서 짜잘짜잘하게 돈을 빌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연락이 두절되고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친구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라서 처음에는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후에 얼마만 더 빌려달라 그리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 12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얘가 힘들어 보이고 열심히 사는 의지도 있어 보여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다 빌려주고 나서부터는 연락도 이제 뜸해지고 거의 연락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바뀌더니 이름도 바꿔버리고 사업자명도 바뀌었고 연락을 하면 피하기 일쑤이고 거기다 지인들한테 부탁해 연락을 해봐도 다 차단당하고 이 친구의 지인들까지 연락해봐도 다 차단당합니다. 지금도 연락이 아예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 친구가 진짜 가게가 힘들어서 빌려간 건지 도박이나 다른 유흥 쪽으로 빌려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돈 꼭 찾고 싶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신고를 하게 되면 민사소송 말고 형사소송으로 꼭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 사안에서 주어진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물론 빌려준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전부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짜잘짜잘하게 돈을 빌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연락이 두절되고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기망행위의 정황이 굉장히 농후하죠. 따라서 충분히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뭐 지인들이 이제 숨겨주는 것 같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먼저는 이 숨겨준다는 말이 굉장히 모호한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그 친구를 뭐 숨겨주거나 장소를 제공해서 숨겨주거나 혹은 뭐 이제 발견을 곤란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 친구에게 어떤 도피 비용을 제공한다 던가 했다면 그 지인들도 이제 범인 도피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사기죄를 고소하셔서 사기죄로 이제 고소가 들어오면 이제 그제서 이제 돈을 갚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 빌려준 돈만 갚는 게 아니고 그동안 내가 이제 입었던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을 받으시고 혹시나 그 변호사를 고용을 하셨다면 그 변호사 비용까지 같이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판결문을 확보해 두신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돈이 없어서 진짜 갚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어딘가에서는 이제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거주지에 있는 여러 뭐 가전제품들, 뭐 빨간 딱지는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빨간 딱지를 붙여서 이제 유체동산 그 경매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이제 채권을 추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빨간 딱지가 붙으면 또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다 생활 가전 필수품들이기 때문에 그거 다 이제 경매로 이제 날아가 버리면 결국 새 거를 다시 새로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떠나서 당장 그 소송이나 혹은 집행명령을 통해서 이게 판결문을 확보를 해둬야 하는 이유는 판결문이 이제 확보가 되면 10년 이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그 10년이 이제 다 달았을 때 이제 또 연장을 해서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지금은 아무런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뭐 향후 뭐 5년, 뭐 10년 내에는 또 재산이 생기면 그때 이제 또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채권 추심 업체에 나의 채권을 양도하는 건데 물론 내가 받을 돈이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양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좀 더 이제 가격을 낮춰서 양도를 하지만 이제 뭐 돈을 받지 못했다는 어떤 그 스트레스로부터는 이제 벗어날 수 있죠. 그리고 채권 추심 업체는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그들이 이제 알아서 할 겁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형사 고소를 통해서 합의금 명목으로 이제 내가 돌려받지 못한 돈을 받아내는 방법, 그 외에는 민사소송 혹은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